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0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표현대리. 자, 일단 표현대리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주요 논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표현대리가 대립파트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곤란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표현대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인 요건. 일단 표현대리도 첫 번째 대리 행위는 있어야 한다 그죠? 대리 행위는 있어야 한다. 근데 대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 그죠? 본인을 위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죠? 의사를 표시하여. 따라서 이와 같은 현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현명은 명시묵시적으로. 따라서 현명 자체가 없다면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전부 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 거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려서 그죠? 자기 것이냐 상대방에 매도한다. 그럼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그죠? 직접 자신이 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이 두 가지 예를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일단 표현대리는 대리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 행위 자체는 유효해죠.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죠? 표현대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죠? 그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상대방의 가실을 조정해서 가실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 뭐예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이와 같은 논점들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 개별 요건들은 문제에서 검토를 합니다. 자, 18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뀐다. 절대 아니죠. 표현대리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입니다. 자, 2번 지문을 보니까 지문이 엄청나게 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요령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짧은 지문부터 먼저 볼게요.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자, 이제는 항상 마지막 단어 보세요. 항상 OX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어요? 객관식은 마지막이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가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의 책임이 경감된다. 이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상대방의 가실을 이유로 가실상계 책임 경강 주장 못한다. 그죠? 가실상계할 수 없다. 꼭 그 단어를 바로 찾도록 하시고, 그 다음 4번요. 중요합니다. 일단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은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죠. 자, 이 문구요. 따라서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끝났어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었죠. 그럼 마지막 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즉 표현대리도 반드시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요. 따라서 이 부분 이제는 뭐예요?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복잡하게 계속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자, 지금 전문을 봅니다. 대리행위를 표시치 않고. 그러면 앞으로는 뭐예요? 바로 결론으로 가시면 돼요. 표현대리 성립을 묻고 있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표시가 없으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즉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결론. 표현대리 성립의 여부를 묻는다. 그죠? 자, 볼게요. 일단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틀죠. 그죠? 125조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럼 마지막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죠. 그럼 다 틀렸기 때문에 뭐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이 답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답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2번 설명드릴게요. 피성년 후견인이 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성년 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고 그자의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그죠.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이죠. 근데 대리권 행사를 하려면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인인 후견인은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권한을 넘어서 그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때 상대방이 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는데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죠. 즉 권한을 넘는 표현대의 성립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는 뭐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에 외우지 마시고 이와 더 하나의 요령이요. 따라서 5개의 문제 하나만 극단적으로 뭐예요? 지문이 길고 내가 빨리 OX를 답을 못하겠다 그죠. 그럼 나머지 짧은 지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역으로 그 부분을 답으로 선택하는 방법. 즉 2번은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고 그자의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이와 같은 감독인의 동의를 밟아야만 대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와 같은 동의도 없이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권한을 넘는 행위죠. 근데 권한을 넘었지만 상대방이 동의 절차를 밟았다고 뭐야?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질문이에요.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성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19번으로 갑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요 일단은 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자 1번 지문 키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 그 행위가 유효한지 볼게요. 주식 거래하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결론 무효죠. 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면 결론 뭐예요? 마지막 줄 표현대리 법률은 적용될 수 없다 그죠. 일단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무효라면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다음 2번 질문 요겁니다. 일단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 행위는 있어야죠. 대리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현명하는 방식 거죠. 본인을 위함을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2번 끝났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치 않고 그럼 결론 대리행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문을 보시지만 지금 볼 필요 없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항상 수험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줄 압니까? 너무 지문이 길다 그죠. 예. 어떻게 50분 만에 그 지문을 다 푸느냐? 다 보니까 힘들죠 그죠. 자 보세요. 객관식은 어디가 답이세요? 뭘 묻고 있어요? 표현대리 성분을 묻고 있죠. 그럼 그 어떤 것이 표현대리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주인공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 뭘 묻는지는 마지막에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단어 묻는 부분만 내가 캐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항상 지문이 판례 지문을 그대로 싣기 때문에 우리 지문은 3줄, 2줄, 4줄까지 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표현대리 성분을 묻고 있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뭐야? 표시를 해야 되죠. 따라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으면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아예 볼 필요 없다 그죠. 예,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의 본인 이름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의 한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없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없다. 읽는 순간 뭐야? 앞부분이 뭔지 또 까먹어버려요. 오히려 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그죠? 찾고 결론. 그래서 항상 답은 뭘 물어요? 마지막을 묻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거꾸로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에 뭘 묻고 있느냐? 그래서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는 녀석. 3번.
근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근한 넘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근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근한 있다 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때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판단 시점 뭐예요? 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따라서 그 이후의 사정은 절대로 판단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고 그죠. 예. 상대방이 근한을 넘는 대리인의 행위에도 뭐예요? 근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의 사정만 보죠. 따라서 모든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당연히 행위 당시의 사정. 따라서 그 이후의 사정은 절대로 판단 기초가 될 수가 없다 그죠. 들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속이도 뭐예요? 당시의 사정만이 판단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상주를 보세요. 이미 대리행위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내가 대리가 있다고 믿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업을 성수해주죠. 그죠? 그 당시에 내가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언제에 존재하는 사정만, 당시에 존재하는 사정만. 자, 그러면 항상요. 우리가 법률에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언제 존재하는 사정 가지고만 판단합니까? 행위 당시, 모든 행위 당시에요.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민법뿐만 아니라 어떤 형법도 똑같아요. 그자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하느냐 여부는요. 항상 언제를 기준합니까? 그 당시에요. 그 당시의 법을 가지고. 따라서 그 당시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했는데 그죠?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말이 될 수도 없죠. 그죠? 따라서 항상 언제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따라서 상대방이 근할 넘는 애에 근할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정만. 자, 그 다음에 4번 반복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표현대가 성립하면은 마지막 줄 보세요. 앞부분 보지 마시고 했던 요령을 계속요. 항상 답은 뭐야? 뒷부분. 그래서 가실상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 그죠? 근데 표현대리니까 지금 표현대리를 묻고 있죠.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책임을 가실상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부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즉 여기가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또 객관식은 뭐야? 의도적으로 결론 부분을 먼저 보고 뭐야? 판단을 이런 습관을 하시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상계는 할 수 없다고 그죠. 앞부분은 부연 설명이죠. 그죠.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시상계는 할 수 없다. 결론을 묻는 것은 뭐예요? 가시상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온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관 민법 129조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적용이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129조 표현되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뭐야? 행위 당시의 사정만 가지고. 자, 20분으로 갑니다. 대리관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마지막 줄 강행 규정이다. 그럼 124조가 뭐예요?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만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볼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의 허용 요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다만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그죠? 허락이 있거나 채무행.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 그죠? 본인이 허용하면 허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법규가 됩니다. 그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 일자도 뭐예요?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그죠? 근데 이때 채무이행은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죠. 따라서 새로운 이해 충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대물 변제 경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자, 3번 일단 지문이 길다 그죠? 예, 모르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4번 무건대리는 일단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본인의 단독 행위로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 또는 무권 대리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됐죠? 무권 대리인 추인할 수 없다. 그다음 5번 지문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대리인의 권한 범위입니다. 대리인은 뭐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져요? 본인만이. 따라서 대리의 경우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체결이 됐다면 뭐예요? 그 체결된 계약의 이행 등 수동 대리권, 상대방 중도금 등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체결된 계약을 뭐예요? 해제할 권한, 취소할 권은 없다. 그죠? 예. 본인부터 다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한. 그래서 해제권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대리인은 뭐예요?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권한은 없어요. 자, 그러면 3번을 설명드릴게요. 개별 판례니까 뭐예요? 기억이 되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이 기억이 안 되면 뭐예요? 굳이 외우려고 노력은 할 필요 없어요. 개별 판례입니다. 개별 판례. 자, 설명드려볼게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뭐예요? 본인 것처럼 가정의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권한 없는 자죠, 그죠? 임대할 권한 없죠, 그죠? 예. 본인 것처럼 가정에서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근데 본인이 뭐예요?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임차인자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그죠? 그런데 다시 자신은 뭐예요? 본인 것처럼 또 속여서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했다면 상대방은 이와 같은 매도 행위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겠죠, 그죠? 대리는 아니지만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이게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개별 판례입니다. 개별 판례. 따라서 본격적인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대리권의 문제가 아니죠. 관리권만 가진 어떤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대리권이 아니죠.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자기 임대차까지 했다, 그죠? 근데 본인이 이를 처음부터 제지했다면 상대방과 같은 불이익은 발생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뭐예요? 그대로 인정해버리죠. 그러면 그 권한이 정상적이라고 상대방이 믿었습니다. 그럼 다시 뭐예요? 또 똑같이 본인 것처럼 가정해서 아예 매도까지 했다. 애초에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죠? 본인이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권한 없는 표현들을 유추적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이고 개별 판례이기 때문에 뭐예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4개가 답이 아니니까 뭐예요?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객관식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개 지문은 뭐예요? 몇 개만 알면 돼요? 답이 되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거꾸로 뭐예요? 답을 모르더라도 뭐예요? 나머지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뭐예요? 그것을 답으로 찾는 녀석. 다시 이와 같은 개별 판례를 모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금방 제가 소개했던 판례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대리에 관한 판례가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는 표현들을 유추 적용하는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자, 21번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리권과 관련한 개념이다, 그죠? 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 즉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어떤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표현 대리 결론 가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가실상계할 수 없다죠, 그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이전 핵심 단어가 보인다, 그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가실상계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실상계하여 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바로 틀립니다. 그럼 이제는 예전에 이와 같은 지문에 우리가 선택이 힘들지만 이제는 뭐요? 이런 문제가 뜰수록 뭐요? 나머지 지문 전혀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틀린 거. 그럼 가실상계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그게 답이에요, 그죠? 표현 대리의 경우는 가실상계의 달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즉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본인은 상대방의 가실을 주장하여 가실상계할 수 없다. 있는 경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없답니다. 자, 3번 갑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죠. 120이죠. 법정 대리인은 자유로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다만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죠.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이미 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만 집니다. 그다음 본인에게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고죠. 그러면 마지막 줄 갑니다. 원칙 뭐예요? 각자 대리죠, 그죠? 각자 대리. 그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따라서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다고죠. 그다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고죠.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즉 법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로 뭐예요?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 5번. 느낌 물어볼게요. 5번 질문.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느낌 물어볼게요. 기억할 필요 없다. 왜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우면서 조문 어디에도 이 조문 구경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가족법에 규정된 조문이에요. 가족법에. 그래서 5개의 지문 중에 뭐예요? 언급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답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문 5개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실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지문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예. 가족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호를 해서. 자, 22번으로 갑니다. 1번 기본이다, 그죠? 표현 대리를 묻고 있죠.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군이죠, 그죠?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1번 질문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조건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그죠?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나 무권 대리. 따라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에는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그다음 무효입니다. 이제는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보여야 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뭐요?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되죠.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뭐요? 결론.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예,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다음 3번. 또 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해서 뭐요? 유권 대리로 바뀔 수가 없다, 그죠?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또 떴죠. 가실상계. 이제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가실상계에서 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가 되죠. 있다니까 바로 틀렸어요. 정답 4번. 5번 판례 외울게요. 자, 일단 요 부분을 일단은 가로치세요. 가로치시고. 자, 요런요. 대리인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는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랍니다. 그럼 어떤 표현대로 성립해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로 성립하죠. 근데 대리인이 뭐예요? 직접 자신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뭐예요? 사자를 시켰어. 사자가 누굽니까? 심부름꾼. 그럼 보세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권한 없는 표현대로가 성립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지 않고 뭐예요? 타인을 시켜서 그와 같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 되지 아니어야 된다. 당연히 상대방 보호돼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 뭐예요? 대리인이 직접 했던 대리인이 뭐예요? 심부름꾼을 시켜서 했던 대리인과 같은 대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와 같은 행위도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던 뭐예요? 심부름꾼을 시켜서 하던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대리인이 권한밖에 행위를 한 겁니다. 결론. 그럼 표현대로 성립한답니다. 한다. 이 부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부터 우리 시험에 지문화되기 시작했다. 즉 대리인 자신이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건 자신이 직접 취한 거 뭐예요? 타인을 시켜서 하건 똑같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23번) 갑니다. 표현 대리. 항상 문제는 읽으셔야죠. 지금 표현 대리가 옳은지 틀린 것을 묻고 있다. 그죠? 자, 여기입니다. 첫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유효, 무효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중요 질문 중에 하나다, 그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 총유 재산의 처분권은 누구만이 가집니까? 거기다 체크할게요. 총유 재산의 처분권은 총회만이 가죠. 그때 대표자가 뭐야? 총회 결의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 적을게요. 이 같은 처분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그럼 결론 났죠. 무효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 표현들은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예, 바로 틀었어요. 정답 1번. 일단 최소 뭐야?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행위가 무효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다, 그죠? 그럼 그때는 마지막에 무조건 표현을 성립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어떤 무효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는 뭐야?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뭐야? 판단하고 무효라면 표현대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유효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와 같이 비법인 사단의 경우 기본 지문이죠, 그죠? 비법인 사단의 경우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은 총회만이 가지므로 총회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 행위는 뭐야? 무효이므로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 방식이 준용되죠. 표현들이 현명주의, 무건대리 다 준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는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다음 2번요. 129조 표현대리가 뭐야? 다시 그날 넘다, 그죠? 그럼 그날 넘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즉 129조 표현대가 다시 그날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 3번 125조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려면은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산 행위라는 사람에게 실제로 뭐야?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표현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죠?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조문 그대로다, 그죠? 예. 근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가 근한 범위 내에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언제 당시에 존재하는 사정만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정만, 그죠? 따라서 그 이유의 사정은 절대로 판단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125조 표현대리 개념을 묻고 있어요. 125조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뭐요?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바로 1번이 답이 됐기 때문에. 자, 24번으로 갑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니까 뭐요? 마지막 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맞는지 볼게요. 첫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뭐요?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기본 대리권도 없는 자가 뭐요? 자신이 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했다. 여기 밑줄 볼게요. 이 표현해 오셔야 돼요.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이자는 뭐예요? 자신이 직접 본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죠? 가장해서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대리 행위가 있다 없다? 대리 행위가 없다,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 예. 일단은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따라서 요 두 가지 예를 깨워달라고 그죠? 본인 명의 부동산은 뭐예요? 자기 명의로 빼돌려서 자기 것이냥 상대방의 매도.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이다, 그죠? 자신이 뭐예요? 본인 이름을 훔쳐서 모용하여 마치 뭐예요?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죠? 이건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는 성립할 수 없다. 바로 정답 1번이죠. 표현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가실상계. 가실상계 경감할 수 없다, 그죠? 예, 가실상계 할 수 없다. 표현대는 가실상계는 단어 있을 수 없죠, 그죠? 가실상계하여 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125조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죠. 예. 그 선의의 무과실은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뭐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 대리권은 반드시 대리인에게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떠한 기본 대리권인지는 불문한다. 그죠? 즉 권한을 넘는 행위하고 동종 유사할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물 변제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도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어떠한 대리권이 됐든 대리권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예. 권한을 넘는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동종 유사일 필요 없다. 그래서 5번 지금까지 다 설명했지만 우리가 본 시험에서는 뭐예요? 1번 이상은 볼 필요가 없죠. 그죠? 1번 이상 볼 필요 없다. 다시 한번요. 표현에서 가장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이 이 두 가지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논점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표현 대리도 뭐예요? 대리행위는 있었다. 그죠? 대리행위 자체가 없는 한 그 자의 행위가 뭐예요?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무권 대리 중 표현 대리냐는 뭐예요? 검토할 수도 없다. 그죠? 그래서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즉 본인을 위양심을 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명이 없는 경우는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등기는 뭐예요? 자기 것으로 하여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성립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신이 마치 뭐야? 본인 것처럼 직접 행세. 그때는 대리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외울게요. 외워서 항상 이 부분. 그 다음 또 하나. 대리행위 뭐야? 대리권만 없을 뿐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만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알아서 처음부터 그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대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효라는 단어만 있으면 우리가 더 쉽죠. 그죠? 그럼 결론 표현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무효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뭐예요? 그 자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럼 지문했다면 금방 소개했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는 게 뭐예요? 무효이므로. 당연히 그게 지문했을 거예요. 무효이므로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25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표현 대리에 관한 논점들을 살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지문이 쭉 진행될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는 주로 사령이 출제가 될 건데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는 130조부터 뭐예요? 135조 내용까지를 우리가 최대한 정확하게 조문은 뭐예요? 사례와 접목시켜서 기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기 전에요. 먼저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초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죠? 근데 반대로 본인이 초인하면 유효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때 본인의 초인가에서 논점. 초인은 단독행위. 누구에게나 초인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다만 상대방에게 초인했을 때는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함에 반해서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초인했을 때는 132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초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 논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자라면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인은 본인의 단독이죠. 따라서 단독으로 초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초인. 따라서 일부 변경 초인은 뭐야? 항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그죠? 그 다음 초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떴고 가장 쉬운 질문이요. 초인이 있으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도 그죠? 처음부터 소급하여.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뭐요? 악의자로도 뭐요? 본인에게 초인 여부 확답은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악의자로도. 근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거절한 것으로 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철회를 하고자 한다. 그죠? 철회는 뭐요? 선의자만. 언제까지?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 무권 대리인 또는 본인 누구에게나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135조 책입니다.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의 초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가장 쉬운 질문.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무권 대리인이 뭐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은하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야죠. 무과실 책임. 장려도 떴어요. 다만 이와 같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요? 무권 대리인이 행위 당시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자가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볼 필요 없죠. 135 책임은 묻지 못한다. 바로 결론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주 돼도 뭐요? 네 주 돼도 볼 필요 없죠. 130 책임은 묻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는 항상 사령 문제가 되면 가장 전제가 뭐죠?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대리 파트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요. 을이 대리인. 그 다음에 갑이 본이다. 그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병이 되겠죠. 을은 갑의 대리나 사칭하여 갑 토지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갑을 병사의 법률관계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본이다. 그죠? 을의 대리행위를 초인할 수 있으며 그 초인은 무권 대리인 을이 아닌 상대방 병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어떻게 돼요? 초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본인 갑이 초인하지 않고 을이 뭐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질문이죠. 누구의 선택요? 병의 선택입니다. 그죠? 상대방 병의 선택. 따라서 을 자신의 선택. 바로 틀죠. 뒷부분 볼 필요 없다. 그죠? 그럼 4번. 본이 초인하면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치 아니했다면 제일 자주 듣고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본이 초인하면 원칙 언제부터요? 그때부터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죠? 예.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소급이다. 그죠? 처음부터. 소급파입니다. 133조.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던 사실을 알았다. 그죠? 그럼 악의자니까 철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상당 기간 내 초인 여부 확답을 채우겠다. 그죠? 그때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초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거절한 거 본다.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질문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볼게요. 26번으로 갑니다. 갑은 X 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그러면 을이 무권 대리다. 그죠? 을이 병과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까지 넘겨줬다. 틀린 것은? 자, 1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죠? 그때 철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악의자니까 철회하지 못한다. 2번. 갑이 을에게 누구에게 초인했어요? 을에게 초인했다. 그죠? 자, 이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직접 초인하면 초인 효과가 확정된다. 그죠? 근데 무권 대리에게 초인했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병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심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은 원칙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초인이 있으면 상대방은 철회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다. 그죠? 본인의 초인이 있었지만 본인이 누구에게 초인했어요? 무권 대리에게 초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뭐예요? 그 같은 초인 사실을 모르면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그죠? 이 부분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여요? 본인의 초인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의 철회권을 뭐예요? 언제나 소멸한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죠? 즉 본인의 초인이 있었더라도 뭐예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한 초인은 상대방 일을 모르면 여전히 철회할 수가 있으므로. 예.
2번 지문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3번 갑이 Y 건물에 대해서만 추인했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세요. 본인이 일부만 추인했다고 그죠? 자, 본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추인이어야 돼요. 따라서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치 않으면 뭐예요? 추인의 효력이 없다 그죠? 예. 이 전체 지문에서는 3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본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추인이어야만 합니다.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 다음 4번 상대방 명의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이 무건되는 사실을 알았다 그죠? 단골입니다. 마지막 줄 최고 할 수 있느냐는 걸 물고 있어요. 최고는 뭐예요? 누구나 그죠?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 4번. 최고권 행사는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악의자도. 철회는 누구만이? 선의자만. 자, 5번. 개별 판례니까 오셔야 된다 그죠? 여기서 떨 수 있고 신의측에 떨 수 있는 판례. 무건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에 본인지에서 뭐예요? 무효 주장 또는 뭐예요? 추인 거절한 것은 신의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기본 판례입니다. (27번으로) 갑니다. 무건 대리의 추인을 묻고 있어요.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인은 본인의 단독 행위다 그죠? 이때 본인부터 다시 추인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는다도 당연히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번 추인의 상대방이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건 대리인뿐만 아니라 무건 대리인의 상대방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고 그죠?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상대방의 계약 당시에 무건 대리인임을 알았다 그죠? 그때 마지막 줄 그죠? 최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최고는 뭐예요?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철회는 선의자만 그죠? 자, 그 다음 4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 변경 추인, 일부 추인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그죠? 예.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건 대리인에게.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죠? 그때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 즉 선의의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죠?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즉 본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지만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자라면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자, 28번으로 갑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빨리 지문을 한번 보세요. 그럼 키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찾으셔야 돼요? 갑이 만 18세인 대학생들에게. 예, 여기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소리요. 결론. 상대방은 을에게는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을 바로 머릿속에 뭐예요?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을이 무건 대리네요. 갑이 본이네요. 그럼 상대방이 변일 겁니다. 18세인 대학생들에게 X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주었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벽이 분양하는 X아파트를 3억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 대해서 뭐요? 분양 계획에 따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대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결론 대리인 행위는 뭐요?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으로서 취소 못하죠. 그죠?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하죠. 따라서 의뢰 법정 대리는 X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 대리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죠? 즉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아니하므로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3번 상대방 병이 X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갑을 대리하여 결론 여기다 그죠? 틀리면 절대 안 되죠. 대리는 뭐요? 상대방이 약속, 즉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뭐요? 책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은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죠? 따라서 대리는 자신이 책이란 뭐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만약 을이 무권 대리인이었고 자, 이것을 묻고 사는 겁니다. 을이 미성년자였죠. 그럼 결론 상대방 병이 을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답 4번. 대리인이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보리의 초인도 얻지 못한 데는 뭐예요? 무조건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 이행 또는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중에 하나를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렇지만 전제가 뭐예요? 대리인이 능력자인 경우.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결론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 가서 계약 이행 청구 못한다. 그죠?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첫째 주다. 그죠? 예. 만일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매립장 건설 예절 사실을 뭐요? 분양업자 병이 알았다면 당연히 뭐요? 계약 당시에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으면 뭐요? 부작위한 사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금방 봤듯이 협의 무권 대리라는 지문이 쭉 설치되면서 대리 행위를 한 자가 뭐야?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였다. 이 같은 지문이 있는 순간 뭐야? 분명히 그 자에게 상대방이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부가 지문 중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지문은 뭐예요? 결론 책임을 물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먼저 보시는 게 그죠? 가장 정확한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풀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뭐예요? 4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